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그리고 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신뢰와 규제.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신뢰성, 안전성, 윤리, 법적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동향, 또 생성형 AI 창작의 저작권 문제와 그 해결책, 또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등 자료를 통해서 AI 신뢰성과 규제 환경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AI 거버넌스의 3대 원칙으로 안전, 혁신, 포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큰 원칙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 시스템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 블랙박스의 문제와 부작용. 자, 블랙박스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DNN과 같은 인공지능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고 의사결정을 도출하는지 충분히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입력 레이어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출력 레이어가 있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거를 프로세스를 그리면 자, 내가 입력이에요. 내가 사진을 한 장 넣었다고 쳐요. 이 풍경 사진을 넣었는데 그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이제 모델 DNN이라고 하는 모델 안에서 얘를 지금 이 사진이 위험한 상황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출력가 지금 위험해요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그걸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 미치는 영향, AI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은 인간의 이익, 인권,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신뢰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법령을 다 공부를 하고 판례를 다 갖고 있는 AI가 있다면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인간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AI의 알고리즘은 자칫하면 인간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정.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법은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부작용 사례도 많죠. 편견, 편향, 차별, 윤리 문제. 그래서 뭐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던 AI의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이 남성 지원자를 편향했다. 6대 4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다음에 구글 음성인식 시스템의 특정 음성 차별을 하고 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인공지능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XAI의 개념과 필요성. 사용자의 신뢰 확보.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랙박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알고리즘 개선, AI 개발자는 실패 성공의 원인 파악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규제들을 좀 내놓고 있나 봐요. 유럽연합의 GDPR,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알고리즘 책임 법안 등 설명할 권리, Right to Explanation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설명 가능한 Explainable AI의 개념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두되고 있다가 갑자기 에이전트 바람이 불면서 살짝 가려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AI 정확성과 설명 가능성의 균형, 정확성과 설명 가능성의 관계. 머신러닝 모델의 알고리즘이 복잡할수록 설명 가능성이 작아지고 정확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알고리즘이 복잡할수록 설명 가능성은 낮아지고 정확성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연구 중점을 보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연구 영역은 각 AI 모델의 정확성을 높게 유지하면서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포스트 HOC 설명 방법, 모델 결과 바탕으로 근거 찾기 또는 모델 설계 시 해석 가능 고려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링, 또 새로운 모델 설계, 특징 엔지니어링 등의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이면서 설명 가능성을 유지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설명 가능 인공지능 시스템에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설명을 제공해야 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되고, 설명의 정확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식 한계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질문들은 식별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할루시네이션의 문제겠죠. 자기가 잘난 체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마치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답변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왔고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시스템의 네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 다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가 만든 창작물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AI와 인간이 만든 창작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렇죠? 현행법상 생성형 AI가 스스로 생성해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인간의 개입이 있는 경우 프롬프트를 제공한 사용자 개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프롬프팅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성물의 콘텐츠가 좀 달라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작권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이에 대한 아직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까지는 펜딩되어 있는 상태. 논의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성형 AI의 잠재적 위협 이런 게 있는데 표절과 잘못된 정보, 자원 독점, 표절과 잘못된 정보 확산. 그래서 촘스키 교수라는 분은 생성형 AI를 하이테크 표절로 비판했다. 무분별 활용이 정보 품질 저하와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10명의 의인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폭주를 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는 훈련 데이터의 품질에 의존하여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생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쭉 경험해 봤죠. 사용자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와 자원의 독점, 생성형 AI 모델 개발 및 운영에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가 필요하여 기술과 자원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규모 창작자나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LLM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OAI를 내놓은 것을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I 안전성 및 규제 동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 미국은 AI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서 2020년에 국가인공지능계획법을 제정해서 AI를 인간이 정한 목표를 위해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AI를.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23년 10월 31일. 거기에서는 AI의 잠재력과 위험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인정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AI의 존재감을 인식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U의 인공지능법은 법률을 획정했어요. 24년 5월 21일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최종 확정했다. 그다음에 위험 기반 규율, 인공지능법은 위험 기반 규율로 위험 수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AI 시스템을 규율한다. 금지되는 AI 관행으로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범죄 예측 등 8가지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AI 시스템의 출시,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다음에 고위험 AI 시스템, 건강, 안전, 기본적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 출시 전에 영향평가, 모니터링 보고, 그다음에 위험관리 의무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했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범용 AI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훈련되고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해 기술 문서 작성을 의무화했고 저작권법 준수 정책 의무를 규율했다. 위반 시에 벌금을 내도록 3,500만 유로면 많다죠. 약 한 600억 정도 되겠나요? 정도.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7%의 둘 중에 하나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자, 국내 AI 법제 및 정책 동향은 국내에서는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수립했고 20년 인공지능 법제도를 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해서 AI 산업 진흥과 역기능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확인 및 고지 의무, 생성형 AI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의무, AI 제품의 비상 정지 등 신뢰성과 이용자 권리 보호에 중점을 뒀다. 각 부처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또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등을 수립했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통해서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 윤리 확보,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등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21대 국회에서는 총 13건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 AI 법안이 재발의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법제화되거나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쪽에 한 중간 단계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 시대를 넘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떤 다양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AI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뭐, 오늘 하나 또 나올 수 있고, 내일도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뉴스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분야, 특히 이쪽 인공지능이나 이쪽 로봇 분야는 그런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잠시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좀 뉴스 따라잡기를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했었다? 딴 일을 하고 있으면 2주 지나면 정말 10만 년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못 따라갈 정도로 앞서가 있어요. 왜 2주가 10만 년인지는 아시죠? 네.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생성형 AI 1편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왜 2주가 10만 년인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AI에게 정말로 2주는 10만 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뉴스 따라잡기 하고 이렇게 몇 번만 유튜브 쪽에서 내가 AI 관련된 것들을 시청하고 하면 알고리즘으로 계속 푸시를 해주잖아요. 그렇게만 보셔도 되고 또 구글 뉴스 같은 것도 내가 검색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I나 로봇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한 번씩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걸 다 이해 못해도 좋으니까 아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어 있어야 되고 그 점들이 어느 순간 되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변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12강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